자, 한 주간의 생생한 영화계 소식과 숨겨진 뒷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매주 목요일 영화평론가 오동진 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괴롭네요. 네. 왜요? 아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네.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영화 얘기하기 괴롭네요. 아, 괴롭다고. 네. 영화 보러 가라고 말씀드리기가. 그죠. 네. 맞아요. 영화가 사실은 보시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데 참 일상이 어려울 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또 네. 뭐 그런 예술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문화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네. 정화시켜주는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그 애니오 모리콘의 콘서트 4회를 봤었는데요. 아, 저는 제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예술의 연당에서. 그래서 저는 추모로. 사실은 네. 이게 클래식 공연이고 그래서 물론 뭐 팬들이 많으시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사람들이 오겠어 이랬어요. 음. 근데 이제 뛰어앉기를 하고 예술의 연당 오페라 하우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깝증을 느끼고 있는가. 모이고 싶은데 그리고 음악도 듣고 싶으시고 영화도 보고 싶으시고 그런데 코로나19에다가 뭐 비 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서트 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를 통해서 위로받고 좀 쉬시고 사람은 살면서 영혼을 좀 달래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뭐 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만 영화가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극장들은 이제 다 오픈이 됐죠. 네네. 다 오픈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그 방역이 되게 철저하다고 혹시나 영화 싶어서. 쪽만큼 문화 쪽만큼 방역에 신경 쓰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페라하우스를 말씀드립니다만 예술전당의 그 K 방역 시스템을 네. 뭐 예컨대 유럽의 이탈리아의 그런 오페라관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걸 매뉴얼을 배워간대요. 저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뭐 이런 디지털라이징화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배워간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이나 네. 또는 뭐 이런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뭐 그런 오페라하우스나 또는 뮤지컬이나 이런 쪽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는 네.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관객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그 영화관에는 어떻게 관객이 좀 늘고 있나요? 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새로운 영화들이 있고 어제 개봉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강철비가 있었고 네. 새로운 영화 또 큰 영화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객들이 좀 몰리고 있고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영화 극장 쪽이 다양성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영화도 다양성이라고는 하면은 어떤 작은 영화도 있고 유럽 영화도 있고 아시아 영화도 있고 그래서 보실 만한 작품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극장에는 새로운 영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많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화 외에도 작은 영화도 굉장히 많으니까 극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심신을 쉬실 만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강철비 2랑 다만 악에서 네. 구하소서 네. 이 두 작품이 이제 이제 제작비가 네. 크게 들어간 작품이 네. 지금 이제 상업영 블록버스터잖아요. 네네. 한국 영화로서. 영화관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극장가의 활기가 좀 뛰었으면 좋겠다. 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하루 만에 35만 정도 관객을 모았어요. 엄청 들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약간 팁을 드리면 네. 저희 쪽 사람들은 이제 그 관객 수를 계산할 때 네. 첫 주말 관객 곱하기 한 2.5배가 종영 관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5만 들었으면 주말까지 하면 대략 한 120만, 110만 정도 100만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것 곱하기 2.5배나 3배, 한 300만 정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종영할 때쯤 관객을 모을 그 수치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예상이죠. 그러니까 보통 네. 첫 주말 관객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 정도까지 들겠구나 이런 네. 생각하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50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영화를 잡지를 못해요. 더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영화 흥행을 하시는 분들은 350만, 400만을 넘기려고 하죠. 350만, 400만이 넘어가면 600만이 되고요. 600만이 되면 언제 1000만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저기 그 하루 관객을 보고선 지금 체크가 네. 그 예상을 하는 거지. 예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제 그죠?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첫날 35만이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토요일 했다라는 일요일까지 거죠. 계산하면 한 110만 정도 되거나 1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스크린 수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그럼 첫 주말이 한 100만이다. 그러면 곱하기 2.5 250만 혹은 곱하기 300만 정도가 이 영화가 모을 관객 수다라고 이제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 말 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닌가 내일 싶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러게요. 이 흥행사들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커뮤니티이긴 합니다. 그 어제 그 뉴스공장에 양우석 감독님 나오셨거든요. 강철비 2에 이제 정우성 씨랑 같이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관객이 많이 들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굉장히 생각을 하시면서 그 극장에 이제 50 다 와달라는 소리보다는 안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앉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장은 전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철비 2는 정상회담이란 그 구절을 달고 있는 그 양호석 감독의 영화는 사실은 약간은 지식인형 영화죠. 네오콘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국제 정치학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아마 우리 작품이고. TBS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뉴스공장부터 쭉 같이 TBS는 굉장히 때문에. 뭐랄까 난이도가 높은 방송이죠. 아마 재밌게 보실 그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번에 정우성 씨가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양호석 감독이 이제 전편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코미디를 좀 넣었어요. 강철비 2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유머 코드가 좀 있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좀 쉽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전편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CIA가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일본 정부가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작품인지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속편격 작품에서는 많이 풀어내려고 좀 설명을 많이 해낸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현실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영화는 영화로 그 받아들이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상상력이 더 확장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영화 만드는 사람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현실이나 현실 정치하고 너무 영화 내용이 붙으면 안 돼요. 절대. 많은 분들은 뉴스하고 똑같은 영화 내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그걸 넘어선 약간 인공적이더라도 희망과 심파더라도 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뭔가의 얘기를 원하죠.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붙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하고 떨어지면 그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영화입니다. 저도 평론가로서 영화를 제가 고르면 제가 강철비 2를 고를 것 같잖아요. 제가 먼저 고르는 건 사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고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한이 8809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보고 왔는데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액션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한국의 액션 영화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할리우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의 합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번에 자랑스럽습니다. 홍원찬 감독이 사실은
깐느에 진출했던 오피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네. 젊은 감독이거든요. 이제 40세 초반 감독이고 네.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식견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액션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황정민, 이정재 씨 나와서 예고편을 봤을 때 네. 한국의 액션 영화의 계보에 또 다른 신기원을 이룰 작품이겠구나라고 했지만 내용은 역시 뭔가 복수극의 이런 액션 영화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일 것 같아서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영화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원찬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고 물론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지형도가 생길 때 왜 이 시기에 저런 액션 영화를 만들었을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영화일까라는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지금 도로가 지금 그렇죠. 많이 막혀가 네. 출근 못 하시는 분들 네. 계셔가지고요. 네. 교통 상황 좀 잠깐 알아보고 다시 네. 올게요. 서울경찰청의 강소라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오래된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네. 무슨 뜻이죠? 오래된 사람이에요. 방송이 오래된 사람. 교통방송이 남산 시절에 네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임국희 선생님이라고 MBC부터 이렇게 라디오 MC 많이 하셨던 네. 지금 은퇴하셨죠. 네. 그 선생님 프로에 제가 출연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저한테 종종 시키셨어요. 교통정보 읽어달라. 네네.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하러 나갔다가 교통정보. 네, 교통정보. 네, 지금 어디가 막히고 네, 어디가 지금 통제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읽었던 기억을 지금 리포터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는 운전을 아까 전에 1885님께서 교통방송 무면허 방송 금지예요. 8월 안으로 면허 따서 보고하시고 퐁당퐁당 진행하세요. 교통방송이 라고 정말 해주셨는데 저 면허 있어요. 장롱 면허예요. 네. 운전 안 하셔서 그렇지.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네. 아이 나까지 또 운전을 해 뭐 그래가지고 그냥 미루고 네. 미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놓쳤네요. 네. 교통방송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늘 교통 상황과 일기 상황을 체크하는데 항상 듣고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맞아요.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네. 네, 네. 네, 교통방송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요. 네. 극장 못 가시잖아요. 그쵸. 네, 적당히 와야 이렇게 부슬부슬 오면은 극장을 네. 가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잘 안 비가 가죠. 살짝 와야 데이트도 하고 맞아요. 데이트를 해야 또 극장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오면 이제 서로 연락하는 거죠. 오늘은 집에 있자. 뭐 예전에는 집에서 TV를 보기가 좀 TV에서는 영화를 많이 안 하니까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왓챠 등등 워낙 스트리밍 서비스가 또 많아서 네. 보실 영화들은 또 그쪽에서 또 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물론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영화관을 잘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네. 보게 됐을 때 그 네.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그 한국의 액션 영화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것 같고요. 그래요? 봐야겠네. 강철비 2가 네. 한국 정치 영화의 어떤 새로운 지형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강철비 2에서 신정근 씨라는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TV 드라마나 또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많이 나오시는 아주 스틸러신데 네. 신정근 씨가 그 잠수함 부함장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역할이 두드러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오히려 그렇군요. 정우성이 주연이 아니라 신정근이 주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죠. 음. 근데 이번에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제 개봉돼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박정민 씨가 네. 그러게요. 뜻하지 않게 또 트랜스젠더로 나오는데요. 네. 트랜스젠더로 네, 나온다고요? 굉장히 연기가 아주 뭐랄까 이렇게 찰지고 감칠맛이 있어서 영화의 양념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두 영화가 물론 굵직한 자기의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만 빛나는 조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가 보시면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좋은 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영화 이제 국내 영화도 있지만 네. 외국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이 많다고요. 지금. 중국 영화 중에 소년 시절의 너라는 작품이 아주 요즘 소년 시절의 너. 네. 어떤 사실은 영화예요? 학교 생활의 그런
왕따, 폭력 사태,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얘기가 있죠. 늘 현실에서도 소년 시절에 너도 그걸 다루고 있고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볼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봤었어요. 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건 이게 저는 중국 얘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대만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보니까 이제 언어가 네, 아무래도 만다린이고 그래서 아 이게 중국인가라고 영화를 볼 때 한 5분 있다가 이제 알아차렸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편견에 네. 아, 아니구나. 중국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 자본주의가 아주 극단화된 사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입시 전쟁,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고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많겠네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약간 한 10년 전쯤 얘기. 그 안에서 벌어진 아이들 간의 폭력 사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시달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연대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중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제가 최근 본 중국 작품 중에서 가장 수작이에요. 그러면은 이 작품은 평론가님처럼 아무 그 네. 없이 정보 없이 그냥 봐도 좋겠네요. 네. 좀 여유로울 때. 영화는 때로는 어떤 인포메이션 저 같은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 개봉된 지 얼마 안 되면 그 글을 잘 안 보세요. 당신 글 보고 보면 뭐 이미 본 것 같아서. 그렇죠. 나의 이 선입견이 생긴다고 네. 생각하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 없이 보시는 것도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작품도 할까요? 세인트 주디? 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죠. 여성 인권.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은 지금 아까 그 김규리 씨 운전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그 차를 몰 수가 없어요. 이슬람 쪽에서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래요. 와하비즘이란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이동권이 없어요. 여성 권리 중에 이동권이 없어요. 그만큼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그럼 움직이느냐? 네. 남자들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이슬람 국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인트 주디도 이슬람 사회에서 이런저런 뭐 여성을 교육했다는 여성이 여성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여성을 직접 뭐 치료했다는 이유로 등등해서 차별받거나 탄압받는 이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 인권 변호사, 미국의 인권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디가. 네, 그렇죠. 세인트 주디. 네. 주디가 사실 우리 TBS엔 2명이 있어요. 라디오를 켜라에 정현주 씨 주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닌 밤중에 주짐입니다. 주디. 괜히 주디가 애정이 가네요. 네, 이 세인트 주디도 네. 지금의 이슬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네. 또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른바 페미니즘으로 얘기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구원, 세상의 구원은 모성에서 온다. 모성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여성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세상 깨달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품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지금 극장에 많이 새로운 영화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그치면 네. 극장을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한국 사회는 매번 이보 후퇴했다가 일보 전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면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두 브라더스 님이 신청해 주신 곡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들려드리면서 저희 둘은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 안전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봐요. 안녕.